국정원 채용 면접 강좌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필기까지 딱 건너서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면접이 눈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즉 필기 전형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다 알다시피 국정원의 채용 프로세스는 말이죠. 크게 보면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필기 전형 이후의 단계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좀 더 깊게 보게 되면은 필기 전형 이후에는 말이죠. 곧바로 면접 간 것이 아니라 일단 체력 검정부터 먼저 합니다. 체력 검정 통과한 아이들만 1차 면접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하고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다 통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신원 조회까지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국정원 요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기 전형 이후에도 총 4개 단계로 사람 선발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국정원의 체력 검정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CC를 평일날 CC를 해요. 그래서 직장인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휴가를 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 오전 오후를 나눠서 CC를 해가지고 각각 별도로 분리해서 CC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오전만 또는 오후만 둘 중에 하나를 실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는 구조이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체력 검정은요, 해당되는 과목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악력이라고 하는 총 4개의 단계에 관련된 4개의 종목만을 측정을 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내가 체력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 작년부터 체력 검정으로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재작년도까지는 대부분 체력 검정은 다 됐기 때문에 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어. 이걸 측정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재므로써, 명확히 재므로써 태도가 좋지 않을 때 카운터를 세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형태 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애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체력 검정은 누구나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필기까지 통과됐다 그러면 무조건 체력 검정은 바로 준비가 돼야 돼요. 특히나 오래 달리기 관련된 부분은 단기간 잘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빠르게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지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분 대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력 검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면접이라는 단계를 가죠. 일단 면접 관련된 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분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분리 실시하거든요. 두 개 단계가 어떤 형태의 흐름을 하냐면 1차 면접을 통과한 학생들만 2차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차 면접에 해당되는 직무 면접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직무 면접 관련된 부분은 만약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학이거나 원자력이거나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학 원자력에 대한 깊은 내용을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될 파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둘 수가 있고, 국가 정보를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무 면접 관련된 국가 정보 관련된 부분이 노멀한 질문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단계를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준비를 해야 될 파트가 해당되는 직무 면접이라는 거죠. 근데 직무 면접 통과를 했어. 그럼 2단계는 인성 면접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직무 면접보다 인성 면접이 좀 쉬울 겁니다. 왜? 인성은 여러분들 그대로 있는 인성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 면접보다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대답을 하냐, 나의 어떤 태도에 의해 합격할 수 있냐 불합격할 수 있냐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인성 문제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잘 보기 힘든 그 파트는 인성 문제보다는 직무 문제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년도 상반기 때 국정원의 채용 구조가 바뀌면서 1차, 2차 면접 정도 구조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1차 면접에는 이와 같이 직무 면접,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심층적,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한 형태의 내용에 그런 면접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면접 부분이잖아요. 근데 면접이 작년도에 면접 강의하신 분들 대부분 다 폭망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재작년도 면접 구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도 면접 구조와 작년도 면접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 금년도 또 한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면접 관련된 부분은 예전 툴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했었을 때 약간 차별적으로 현 면접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면접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원 조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게 면접을 통과가 돼서 근데 마지막 신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면접을 통과되게 되면 다 통과됐다. 난 최종적 국정요원이 됐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냐? 신원조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신원조회는 말이죠. 최종 선발 인원 대비 110%, 120% 선발합니다. 2년까지는 120% 선발했다고 했는데 좀 줄어들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진짜 신원조도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튼 110%나 120%를 선발합니다. 즉 이번에 국정에서 최종 선발 인원이 100명이라고 해보십시오. 100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면접 과정까지 110명 또는 120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해요. 신원조회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신원조회 관련된 애들 중에서 신원 관련된 조회에서 안 좋은 애들을 만약 2명 떨어졌다. 그러게 되면 나머지 101등부터 120등까지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즉 예비자에 해당되는 10%나 2% 관련된 애들 중에서 등수를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만약 1등부터 100등까지 신원조회를 한 명도 안 떨어졌으면은 나머지 101등부터 120등까지, 즉 1, 20% 관련된 부분은 다 그냥 탈락이 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면접 합격자 중에도 불합격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원조회까지 통과가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국정원 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신 것이 맞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면접 대비 관련된 반은 오픈을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 면접 대비 관련된 강의는 외부 강사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안정영 교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아시냐? 이분이 면접에서 보면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취업 스피치라고 책을 썼거든요. 이게 작년에 취업 모든 분야의 취업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지만 팔린 책인데 그때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인사팀에서 취업하는 모듈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면접을 실시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공기업 면접까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관련해서 경력직 면접을 많이 지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면접에 이번에 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생각했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국정원 채용 구조 완전히 바뀌면서 외부 전문 기관이 실제 과학적인 국정원 툴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국정원 툴을 만들어줬으면 일반 인재평가 전문가들이 원래 면접을 평가하는 툴에 맞게 강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툴을 가장 잘 강의하고 실제 기업에서 그런 툴을 만들고 운영해 본 경험도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강의도 실제 대학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따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현 선생님에 의해서 아마 엄청난 트레이닝, 스파르타식의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서류와 그다음 필기와 면접에 관련된 단계를 얘기했을 때 제가 항상 뭐라 얘기했냐면 내 강의를 듣거나 나의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애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 합격률이 높을 거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서류랑 면접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류는 기본적으로 스펙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자소서만 손보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면접 관련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화된 면접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트레이닝 따라 연습하게 되면은 확실히 다른 학생보다 면접에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접 합격률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국정원 용이 되는 게 최종 목표이고 내가 국정원 용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3퍼스트 클래스에서 하게 되는 제가 진행하게 되는 국정원 면접을 따라와서 여러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국정원 면접만큼은 엄청나게 많은 합격률, 아주 높은 합격률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하게 알아둘 게 뭐냐면 체력 검정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당장 체력 검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면접도 이제 발표가 냈기 때문에 바로 당장 준비하셔야 되겠죠.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면접을 준비할 때는 면접은 최대한 넓으면서 신춘적으로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면접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가 나온다라고 알 수 없다고 하면 구조화된 과학계 면접의 툴에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국정원은 사상 검증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심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하면서 면접도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 면접이 있거든요. 토론 면접부터 시작해서 PT 면접까지 다양한 면접이 있는데 그 다양한 면접을 전부 다 대비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런 형태 흐름대로 해당된 국정원 설명회 이후에 우리가 강의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런데 면접 관련된 부분은 스터디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거를 다 보려고 하게 되면 모든 걸 전부 다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스터디 종목끼리 실제 그 사람에 대한 자소서도 보고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내용에 관한 질문 내용을 뽑아주는 연습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뽑아서 그걸 질문해보고 답변 소리를 듣고 그걸 평가하는 거를 스터디 내에서 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 면접판 관련된 부분은 스터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도 구성해주고 그 스터디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도까지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도 최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전 연습은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 트레이닝을 실제 면접 하듯이 트레이닝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온라인도 또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면접만큼은 확실히 오프라인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정사정이 안 돼서 난 지방이 어쩔 수 없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조골련 사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지막 단계 이제 면접만 통과되면 거의 9분선 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에 여기서 떨어지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면접만큼은 내가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꼭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원조회는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이 하늘의 뜻을 맡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은 면접에 집중하셔서 마지막 최종 합격까지 가겠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두 번의
면접 전략 설명회를 합니다. 이제 면접 전략 설명회지만 면접뿐만이 아니라 체력 검증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 설명회 내에 면접에 대한 중요한 툴, 면접에 대한 중요한 대비 방법도 같이 물론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설명회 이후에 하는 실제 면접 과정에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상관없이 설명회만큼 반드시 듣는 게 좋아요. 왜 듣는 게 좋냐고 하면 일단 내 계획을 짤 때에도 면접 설명회 바탕으로 계획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면접에 대한 본 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체력 검증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체력 검증도 명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상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해당 면접 전략 설명회도 반드시 꼭 참석한 것이 좋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한 설명회니까 둘 중에 한 번 반드시 꼭 참석하도록 하시고 자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사실 면접은 제가 제일 마음 편하네요. 왜 그러면 일단 면접이 합격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 그러면 면접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애매한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NIT 같은 경우에는 꼴등 1등까지 될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줄 만큼 강의를 해줬지만 사실은 꼴등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면접은 최하가 1등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닝 하려는 걸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NIT보다는 해당된 면접이 훨씬 더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많이 합격시킬 자신도 또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국정원 요원대에서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종선에 있는 겁니다. 최종 결승선에 있는 거야. 근데 최종 결승선, 결정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결승점에 통과한다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의 면접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하셔서 이 강의 듣는 여러분 모두 다 반드시 꼭 국정원 요원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국정원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